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도 B케이스의 어떤 파산 최신 판례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5월 7일이니까 약 한 6, 7, 8, 9, 10, 11, 12, 1, 2, 9개월 전에 청주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임차인이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각하다. 인정사실. 갑제 1, 2, 7호증, 을제 1호 내지 3호증이 각기제 변론이 전 취지하면 돌아가신 망 B의 상속인들이 2019년 12월 31일 서울회생법원 2019 하단 4812호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이 2020년 3월 16일 망 B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 사실, 원고가 2020년 4월 16일 망 B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 및 채권자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파산 선고 결정일 이후인 2021년 8월 3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법리가 나오죠.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적인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없고, 파산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파산 채권이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 조사 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인 바, 법 423, 424, 447, 462, 463 나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 관제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구하는 망 B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 채권이 명백하다. 자,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법리에 따라 쓴 건 맞는데,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그렇고 일반 파산에서도 그렇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물건을 환가를 포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인데 집값이 오히려 그 밑으로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받을 때 뭐 전세를 끼고 분양을 받든지 했을 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세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다가 입주 빌라가 뭐 공급 물량이 초과할 때 지방에서는 아파트 말고 빌라가 전세금을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전주에서. 그런 경우에는 참 관제인은 이거 팔 수도 없습니다. 공고를 해봐야 뭐 누가 1억 4천, 그럼 세입자는 1억 5천인데요 1억 5천을 돌려줘야 되는데 누가 살려고 하지 않죠. 세입자가 사서 자기가 그냥 1억 5천에 살면 되는데, 그럼 관제인 한가 포기하고 매각을 하고 상속재산 파산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서 임대차 목적물이 종료가 되고 그냥 파산 절차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소송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개인회생에서는 있습니다. 별채권이죠. 준별채권. 준별권자의 보증금 회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똑같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제가 채권자 대리인이었어요. 임차인. 그래서 관제인 내락하에, 관제인 양해하에 지급명령을 날려서 관제인이 이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명령을 받아서 경매 처분한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경매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아직 그럼 언제 끝날지 몰라요. 차도 물건이 많으니까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는 자기 보증금 빼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사 가야 되는데, 신혼부부인데 거기서 천년만년 살 수가 없죠. 관제인은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관제인하고 협의해서 지급명령을 날렸고, 관제인이 이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행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집행문으로 현재 경매를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게 관제인하고 이 사건에서 이제 협의가 안 된 거죠. 관제인이 협의가 안 되고 세입자는 그냥 어디 법무사나
뭐 파산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소장 하나 써주십시오. 몇십만 원 내고 몇만 원 받고 소장을 써줬는데 관제인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파산 채권인데 이런 항변을 한 거죠. 그쵸? 이런 항변을 했어요. 파산 채권이고 파산 채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대로 뺏기다가 가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타이핑 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쵸? 그랬더니 판사가 너 말이 맞아. 오케이. 소각하. 판사야 판결문 쓰기 좋죠. 소각하. 그쵸? 명백하게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부적법하다. 소각하. 너 각하야. 임차인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 임차인은 이게 청주 사건 제 사건 아닌가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저도 청주 그쵸 서울에서 서울 그쵸 그분이 물건은 수원인데 그쵸? 청주 관련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상속재산 파산에서 이 법리를 절대로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환가를 포기한 경우에는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 중이라도 관제인과 협의해서 경매를 넣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관제인이 포기하는 겁니다. 물건이 너무 가치가 없어갖고 매매가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 빌라를 고분양가의 빌라에 전세금을 많이 주고 들어간 경우 아니면 빌라를 분양받았는데 세를 줬는데 세는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빌라 가격이 떨어져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하고 빌라 매매가격하고 오히려 매매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관제인 환가 포기하죠. 뭐 팔아서 세입자 돈도 못 주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환가 포기한 채로 환가가 포기한 채로 상속재산 파산이든 생전 파산이든 환가가 포기한 채로 이제 됐을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어떻게 빼죠? 그때는 다시 채무명의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있어요. 근데 개인 파산에서도 그 법률을 그 판례를 준용을 해서 뭐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지금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는 임차보증금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 대법원 판례를 제가 판례 백선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도 지금 비슷한 사건을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그 판례를 이제 해서 바로 소장 내면서 내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는 소각하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관제인이 경매도 안 하고 그쵸? 형식적 경매를 해줘야 되는데 관제인이 못 하겠다. 임의 경매죠. 그래서 제가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그럼 경매를 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명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되고 관제인이 만약에 그 사건이 끝났으면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되는 거고 임대인. 근데 관제 절차가 진행 중에는 관제인하고 좀 협의를 해서 관제인이 내가 만약에 너가 소송을 내면 그런 어떤 각하 답변서는 안 내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서로 내가 채무 명의를 하기 위해서 강제 경매를 넣기 위해서 이거를 채무 명의를 넣기 위한 소송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이 소송 자체가 각하가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서울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이 판례를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맹종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묘미입니다. 감사합니다.